네, 세 번째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공동체는 홉데일 커뮤니티라는 홉데일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홉데일 공동체는 아딘 발루라는 사람이 세운 건데, 아딘 발루는 1803년부터 1890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03년 로드아일랜드 컴벌랜드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신앙의 가정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 이제 밀포드라는 동네에는 거기 이제 유니버셜 처치, 보편주의 교회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라는 이제 이런 교리를 가진 교회에서 18살 때부터 이제 설교자로 활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편교회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이 교리를 동의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 보편교회를 떠나게 됐죠. 그리고 그 인근에 이제 맨던이라는 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사람이 다 이제 1800년대 초반이니까 이제 미국 사회가 계속해서 뭐 노예제도 문제라든가 여권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갖고 이제 굉장히 이제 사회가 시끄러웠던 그런 시절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그 앞에 있었던 뭐 리플리라든가 아니면은 엘콕 같은 사람들과 비슷하게 초월주의에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제도 문제라든가 또 여성 문제, 또 초기 사회주의, 그 다음에 그 템퍼런스 무브먼트, 즉 절주운동 이런 것에 다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에 관심을 깊이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굉장히 강력한 노예제도 반대 운동가가 됐고, 여성의 인권, 여권 운동의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생각이 그가 다녔던 보편교회나 당대의 지배적인 교회들하고는 계속 이제 사상적, 신앙적 갈등을 초래했지만, 그의 이런 그 혁신적인, 그 다음에 진보적인 사회관, 사회운동,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의 관심에 많은 사람들이 또 추종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추종자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또 꿈을 꾸게 됐고, 그래서 이런 아딘 발루가 가졌던 어떤 이상들, 그 꿈들을 현실에서 실현하고 또 그런 메시지들을 세상에 널리 전할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또 그들 내부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아딘 발루와 28명의 추종자들, 그때 애들까지 포함해서 총 40명 정도가 이 홉데일 공동체를 매사추세츠 블랙스톤 리버밸리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한 600에이커 정도의 땅을 이제 구입을 했고, 거기에 30개 주택, 그 다음에 채플, 작업장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졌고, 모든 인류의 평등을 이들은 이제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루하고 힘든 노동 대신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이제 하고, 또 창조적인 관심사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도덕적인 악을 피하고 덕을 실천할까, 이런 고민을 이제 했는데, 이런 이상들을 발루는 practical Christianity, 실천적 기독교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이 홉데일 커뮤니티가 꿈꾸었던 것은 바로 이런 실천적 기독교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 실천적 기독교는 바로 초대교회 그 신약 성경 공동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삶의 모델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특별히 이제 노예제도 반대 운동에 깊이 이제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그 기독교적 무저항 운동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는 특별히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었는데, 정부는 전쟁이라든가 노예제라든가 폭력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대단히 반정부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홉데일 공동체의 일종의 헌법, 규약에 이런 이제 조항이 특별히 나온다고 그래요. 특별히 나는 거룩한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결코 어떤 핑계거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도, 심지어 가장 끔찍한 원수도 죽이거나 공격하거나 때리거나 고문하거나 노예로 삼거나 빼앗거나 억압하거나 박해하거나 속이거나 타락시키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시기하거나 증오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홉데일 공동체의 헌법에 나와 있는 중요한 항목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얼핏 그 당시 19세기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 사회주의 사상이 막 이제 발현하기 시작을 했고, 부룩 커뮤니티 같은데, 부룩 농장에서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이 공동체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회주의하고는 많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이 공동체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주식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주식을 갖고 있었고요. 각자의 개인 사업체를 소유할 수도 있고요. 그 수입,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누 제조공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노트북을 이제 인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일나무들을 심어서 키우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또 그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농부들의 시장 같은 그 장터에서 판매를 했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실천적 기독교란 이름의 그 격주로 나오는 신문도 발행해서 널리 이제 보급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처럼 그 공동생활을 했지만 사유재산도 인정을 하고 각자의 비즈니스도 하고 거기서 모은 것들을 또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재투자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아까 말한 남녀평등이라든가 인종의 평등, 그 다음에 일체 폭력을 배제하는 그런 실험적 삶, 성경적, 특히 아까 말한 실천적 기독교라고 하는 초대교회 공동체 삶을 재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공동체에 뜻하지 않았던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공동체의 초기 멤버 중에 에보니저 드래퍼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브라더가 조지 드래퍼인데 이 두 형제가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 특별히 뭘 했냐면 옷감을 만드는 이제 실을 만드는 그 방직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이제 방추라는 게 있대요. 그 이제 실을 이렇게 감는 그런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새로운 발명품을 하나 이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그 실이나 옷을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거 하다가 이제 이 새로운 신제품 방추를 개발을 해요.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멤버로 들어왔는데, 특별히 이제 그 에버니저 드래퍼는 초창기 처음 이 홉데일이 시작할 때부터 같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조지는 나중에 13년이 지나서 그때 이제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꽤 오래 간 거죠, 지금 홉데일 공동체가. 그런데 이제 이 에버니저는 원래부터 이제 그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고 공동체의 정신에 동의해서 여기에 왔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해서 그 많은 돈을 이제 이 공동체에다가 이제 투여를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합류한 조지 드래퍼는 이 사람은 철저한 자본주의자였고 사업자 마인드가 강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가서 보니까 자기네 형제가 이 공동체에 제일 많은 돈을 내고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이제 아까웠던 거죠. 신앙심이 없었으니까 왜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이상한 농치도 다 쏟아붓느냐. 그래서 자기 형제였던 에버니저를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다 돈 빼자. 왜 여기다가 다 돈 집어넣냐.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다가 돈을 제일 많이,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가장 큰 물주였던 이 두 사람이 결국 돈을 뺍니다. 이 공동체에서.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파산 직전에 가게 되니까 이 두 형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홉데일 공동체가 갖고 있는 모든 빚을 우리가 청산해 주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까 주식회사 형식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의 주식도 다 우리한테 팔아라.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홉데일 커뮤니티가 기존의 그 기독교적 정신을 가진 실험적 공동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거를 포기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드래퍼 형제의 사유 재산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공동체랑 똑같은 일반적인 세속적 공동체가 되고요.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도 그냥 세상에서 마을을 이끌어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게 돼버립니다. 대신 또 그 드래퍼 형제는 이 사업이 번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새로운 공장도 계속 짓고, 그래서 나중에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
이 방직기 사업, 방직기 분야에서 전 세계 최대 공장이 돼서 엄청난 부자가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회사와 마을을 하나로 엮은 우리 마치 현대중공업이 그 거제도에 타운을 형성하는 것처럼 회사를 중심으로 한 마을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방직기 생산 업체였던 이 드래퍼 형제 사업도 1980년대까지 지속이 되다가 이제 문을 닫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4년 정도 이 홉데일 커뮤니티는 이제 생명이 지속이 됐죠. 이번에 소개했던 초월주의 관련 공동체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이제 지속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게 사실 좀 약간 어처구니 없게 이런 돈 문제로 다시 이 공동체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이제 시작을 했던 아둔발루 목사의 그 생각들은 그의 저수를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쳤다고 말합니다. 이 아둔발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이고 무저항 운동의 성각자로 말씀할 수 있는 레오 톨스토이입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바로 아둔발루의 글을 읽고 무저항 운동에 이제 심취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책을 썼다고 그러는데요.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라는 제목의 책인데 여기에서 톨스토이가 아둔발루가 미래에 인류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는 이제 평가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톨스토이의 사상은 마하트마 간디에게 영향을 미쳤고 또 간디의 사상은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에게 영향을 끼쳤다면 아둔발루가 이제 그 19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시작했던 그런 홉데일 커뮤니티의 실험은 그 이후에 단지 그 공동체는 13년밖에 가지 않았지만 그 공동체가 꿈꾸었던 생각들은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